자, 오늘은 신경계통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경계통은 외부에서 발생하죠. 예외적으로 미세 악교세포만 중배역에서 발생합니다. 자, 신경세포는 흥분을 전달하는 세포인데요. 자, 이렇게 신경세포는 흥분을 전달하고 인체를 조절하고 통합하는 그런 일을 담당을 하는데 이것에는 신경계통뿐만이 아니라 내분비계통도 있죠. 내분비계통은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인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신경계는 중추신경계통하고 말초신경계통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신경계는 신경세포와 신경악교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신경세포는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산소와 당이 부족할 때 가장 취약한 세포가 됩니다. 자, 심한 운동 시에는 근육이나 심장이나 피부 등으로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하지만 내장이나 콩팥으로의 혈류량은 감소합니다. 자, 그렇지만 신경세포로 공급되는 혈류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보통 안정시 혈류량의 4에서 5% 정도가 뇌로 공급되게 되는데 운동량이 증가할 때도 퍼센테이지는 이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공급되는 양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런 신경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자, 신경세포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이야기하죠. 신경조직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가 됩니다. 자, 이러한 신경세포는 신경세포체와 가지돌기와 축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자, 신경세포체는요, 핵이 중심이 되는데 이 핵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도록 중요한 것들이 다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포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니슬소체는요, RNA 과립 집단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조직으로 신경세포에만 존재합니다. 자, 신경세포의 영양과 재생을 담당을 하고요. 신경세포체 그리고 가지돌기까지는 니슬소체가 존재하지만 축삭이나 축삭둔덕에는 니슬소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가지돌기는요, 자극을 세포체 방향으로 전달을 하고 축삭은 자극을 세포체에서 말초 쪽으로 전달을 합니다. 자, 마리집신경, 직경이 두꺼울수록 전도 속도가 빠르게 되는데 A 섬유, B 섬유, 그리고 1, 2, 3 섬유까지는 마리집에 의해서 쌓여져 있고요. 자, C 파이버와 그리고 4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마리집에 쌓여 있지 않는 민마리집 섬유입니다. 자, 신경집세포, 우리가 슈반세포라고 하죠. 마리집을 싸고 있고, 자, 마리집을 생성을 하는데, 자, CNS에서는 마리집을 희소돌기 악교세포가 생성하고, 자, 말초에서는 우리가 신경집세포, 슈반세포가 마리집을 생성합니다. 자, 이 마리집은 축삭의 영양과 재생과 그리고 재생을 담당을 하고요. 신경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죠. 자, 랑비의 마디는요, 마리집이 없는 부분으로 도약전도하고 관련이 되어집니다. 자, 도약전도라고 하는 것은 랑비의 마디에서 생긴 활동전압이 그 다음 랑비의 마디로 징검다리를 뛰듯이 전도되는 양상인데, 이 마리집에 쌓여 있는 곳은 절연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활동 전이가 거의 뛰어넘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종말 단추는요, 축삭의 끝이 확대되어서 마치 단추 모양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신경 전달 물질의 주머니들이 여기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신경섬유의 유형을 한번 봅시다. 자, 마리집에 의해서 쌓여있는 신경섬유가 아까 A와 B 섬유 그리고 1, 2, 3 섬유라고 했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마리집에 의해서 쌓여있고 C 섬유와 4 섬유는 마리집에 의해서 쌓여있지 않은 민마리집 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A, B, C 분류는요, 자, 신경섬유를 전체 다 운동섬유나 감각섬유일 것 없이 다 분류하는 방법이라면 그룹 1, 2, 3, 4는 감각섬유만 따로 분류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A알파와 그룹 1 섬유는요, 굵기가 같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자, 알파는 운동신경 섬유를 이제 분류할 때 A알파, 그리고
원 같은 경우에는요, 고유감각섬유죠. 자, 근방추에 골이 나선 신경종말, 그러니까 근육 방추에 연결된 감각신경섬유는 원 A, 그리고 골지 힘줄기관에 연결된 자 감각신경섬유는 원 B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베타 같은 경우에요, 그룹 2에 해당이 되죠. 촉각과 압각 그리고 고유 감각을 전달하는데, 자, 그 중에서도 고유 감각은 우리가 근육 방추에서 2차 신경 종말이 바로 그룹 2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감마는 감마 운동신경 섬유가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근육 방추를 지배하는 운동신경 섬유는 감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A 델타 섬유입니다. 이것은 그룹 3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비교적 큰 직경의 통각 수용기나 온도 감각 수용기는 A 델타 또는 그룹 3의 굵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B 섬유는요, 신경절 이전 자율신경 섬유로 내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들신경 섬유는 B 섬유에 해당이 되고요. 자, C 섬유나 그룹 4 같은 경우에는 작은 직경의 통각 수용기와 온도 수용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경절 이후 자율신경 섬유가 바로 C나 4에 해당이 되어지죠. 자, 종류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신경섬유를 분류할 때 돌기 수에 따라서 혹극신경섬유와 두극신경세포 그리고 묵극신경섬유로 세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혹극은 세포체에서 한 개의 돌기가 나오자마자 T자형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때로는 이거를 우리가 거짓 혹극 신경섬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감각신경세포가 보통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자, 두극신경세포는 세포체에서 나온 돌기가 두 개 있죠. 축삭과 가지돌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망막이라든지 또 달팽이 신경, 또 특수 감각에 분포하는 자 신경세포는 모두 다 두극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묵극신경세포는 세포체에서 많은 수의 세포 돌기가 나와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축삭은 하나로 되어 있고 가지돌기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중추신경계에 있는 대부분의 신경세포는 묵극신경세포로 되어 있고요. 자, 뼈대 근육의 운동신경세포가 바로 묵극신경세포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신경세포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날신경세포, 그 다음에 들신경세포와 사이신경세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날신경세포는 운동성이고요. 대체로 묵극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상위 중추에서부터 명령을 하위 중추로 전달하고, 또 중추에서 효과기, 우리가 근육이나 샘 쪽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날신경세포라고 하죠. 자, 들신경세포는 감각성이고요. 대체로 거짓 혹극신경세포로 되어져 있고 하위 중추에서 상위 중추로, 또 감각기, 감각 수용기에서 중추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들신경세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신경세포는요, 역시 묵극신경세포로 되어 있는데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신경세포가 사이신경세포입니다. 감각에서 운동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중간에서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신경악교세포입니다. 신경악교세포가 하는 역할은 신경세포를 지지해 주죠. 그리고 이물질이 있거나 손상된 조직을 포식하는 포식작용을 담당을 하고요. 신경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보호하는 작용을 담당을 합니다. 자, 중추에 있는 신경악교세포는 별악교세포가 먼저 있습니다. 별악교세포는요, 혈관과 신경세포 사이에서 자, 신진대사를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혈관과 신경세포 사이에 끼어서 혈관에서 전달되어지는 영양분을 신경세포로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신경세포에 있는 노폐물 같은 것들을 처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그래서 혈관에 있는 모든 그 영양분이나 물질들이 신경세포로 전달하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뇌혈관 장벽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희소돌기 악교세포는 CNS 즉 중추신경계에서 마리집을 형성하는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죠. 말초신경계에서는 슈반세포가 마리집을 형성한다라고 설명을 했죠. 세 번째 미세 악교세포입니다. 이것은 중배업에서 유래된 하나의 백혈 구성 물질이라고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포식 작용을 담당을 합니다. 네 번째 뇌실막 세포입니다. 뇌실막 세포는 뇌실이나 척수의 중심과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로서 뇌척수액의 분비 그리고 순환과 관련되어진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말초에서 신경악교세포는 대표적으로 신경집세포와 위성세포가 있죠. 자, 신경집세포는요, 슈반세포라고도 얘기하고 마리집 형성에 관계하는데 이 신경집세포는요, 신경의 재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이 신경집세포가 말초신경이 재생될 때 빙거의 띠라는 것을 형성해서 축삭이 자랄 수 있도록 유도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위성세포가 있어요. 위성세포는요, 신경절에서 신경세포의 주위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신경집세포의 일종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신경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신경종말은 운동신경종말과 감각신경종말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운동신경종말은요, 운동과 관련된 자극, 명령을 근육이나 샘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흥분시키고 샘에서 물질을 분비하게 만들겠죠. 그 다음에 감각신경종말은요, 우리 몸의 감각 수용기들을 일컫습니다. 자율신경종말은 일반적으로 통각을 감지를 하고요. 자, 루피니 소체는 온각 수용기, 크라우제 끝망울 또는 망울 소체는 냉각을 담당합니다. 파치니 소체는 악각을 담당하고요. 마이스너 소체는 촉각, 그리고 근육 방추는 뼈대 근육에 있어서 고유 감각을 담당을 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이와 속도의 변화를 감지를 하죠. 1A 고심섬유, 들신경섬유와 그리고 2 고심섬유가 있습니다. 골지 힘줄 기관은요, 근육의 장력 변화를 감지하는 수용체이죠. 힘줄에 존재하고요. 여기에는 1B 들신경섬유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자극 전달 방향에 의해서 우리가 신경세포를 분류하면 감각신경세포는 중추신경계 쪽으로 자극이 들어오죠. 그래서 들신경세포, 또 섬유를 이야기할 때는 들신경섬유라고 하고요. 중추에 있는 신경세포는 사이신경세포, 그리고 그 명령을 말초로 전달하는 것은 운동신경세포, 날섬유에 들어가죠. 자, 반사활의 5단계를 봅시다. 반사활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우리 수용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감각신경 종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테고요. 자, 이것이 중추신경계로 자극을 전달하기 때문에 들신경, 그리고 반사 중추를 통해서 날신경, 효과기인 근육이라든지 샘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반사활에 해당이 되어지죠. 자, 시냅스, 즉 연접은요, 전기적인 시냅스와 화학적인 시냅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전기적인 시냅스는요, 틈새 이음이라 그래서 자, 정보를 양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틈새 이음에 의한 것은요, 세포질에 문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온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자극이 오면 즉각적으로 이온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냅스 지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심장 근육이나 민무늬 근육 같은 것들이 전기적인 시냅스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자극이 오면 한꺼번에 수축을 해서 혈액을 밀어낸다든지 음식물을 이동시킨다든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죠. 화학적인 시냅스는요, 자극이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이용해서 자극을 전달하기 때문에 화학적인 시냅스라고 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냅스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고 또 그것이 리셉터하고 결합하고 그리고 이온 통로가 열리고 하는 기간 동안 시간이 발생하죠. 그래서 시냅스 지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뼈대 근육이라든지 신경세포 사이의 모든 부분은 화학적인 시냅스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은요, 이 화학적인 시냅스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아세틸콜린, 노에피네프린, 글루타메이트, 가바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글루타메이트는 중추신경계에서 대표적인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가바는 중추신경계에서 대표적인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이 시냅스 연접의 간격은요 200옹스트롬, 약 20에서 30 나노메타 정도 되고요. 자, 신경 흥분의 전달 속도는 신경 섬유의 굵기에 따라서 다른데 초당 1m에서 아주 빠른 굵은 섬유 같은 경우에는 120m 정도 정보가 이동합니다. 자, 부릉기라는 게 있죠. 부릉기는 한 방향으로만 자극을 전달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절대적 부릉기와 상대적 부릉기가 있습니다. 부릉기가 여기 설명을 하면은요. 자, 부릉기는 역치상의 자극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두 자극 사이의 간격이 너무 짧으면 두 번째 자극에 대해서 신경섬유막에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부릉기라고 하죠. 자, 이런 부릉기는요, 절대 부릉기와 상대 부릉기로 나눌 수 있고요. 자, 절대 부릉기는 활동 전이에 두 번째 자극이 강해도 새로운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못하는 시기를 설명을 합니다. 자, 즉 아무리 강한 자극이 오더라도 절대로 두 번째 자극에서 활동 전이가 추가적으로 유발되지 않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시기는요, 세포 내로 Na+가 들어오는 투과성이 증가되어서 유입되는 시기를 설명을 하고요. 자, 상대 부릉기는 처음보다 강한 자극이 주어진다면 새로운 활동 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는요, K+가 세포 바깥으로 유출되는 투과성이 증가되는 시기로 K+가 통로가 닫히는 속도가 느려서 K+의 유출이 계속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과분극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내용이 지금 잘못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상대 부릉기는 뭐라고요? 처음 자극보다 강한 자극이 주어져서 새로운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시기, 즉 K+의 투과성이 증가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신경 섬유의 우리가 안정막 전압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V입니다. 이 말은 세포 바깥에 비해서 세포 안이 더 음으로 대전되어 있다는 말인데, 안정막 전이라는 것은 안정 상태의 세포 내외의 정기적인 대립 상태를 말하죠. 주로 세포막의 투과성이 좋은 K+가 세포 바깥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포 안이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이동의 관계, 형성에 관계하고요. 자, 안정막 전압의 유지는 세포막 내외의 이온 분포의 차이로 인한 농도 기울기로 발생을 합니다. 자, 세포 내에서는 K+의 농도가 높고요. 세포 바깥에는 Na+, Cl- 그리고 Ca 이가 양이온의 농도가 높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이온의 분포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온의 막 투과성은 안정시에 K+의 막 투과성이 Na+의 막 투과성보다 25배나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K+가 세포 바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또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데는 세포 안에 존재하는 단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단백질들은 기본적으로 음이온을 띠게 되고요. 얘네들은 분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세포 바깥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세포 안이 음을 띠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또 하나는요, Na+와 K+, ATP 펌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ATP 펌프라고 하는 것은 ATP라는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능동수송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아까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고 나면 안정막 전이 상태에서 활동 전이가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면 활동 전이가 발생할 때 Na+가 세포 내로 들어왔고 K+가 세포 바깥으로 나간 상태로 우리가 전이 상태가
이제 과분극을 넘어서서 안정막 상태로 가죠. 자,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 세포 안팎에 있는 이온의 농도들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할 때 Na 플러스가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3개 이동하고 K 플러스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2개가 이동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세포 안을 더욱더 마이너스로 만드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안정막 전압 상태에서 신경이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신경세포 내로 Na 플러스가 유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포 내의 전이가 문턱값을 넘게 되죠. 원래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 정도이다가 세포 안에 안쪽으로 플러스가 들어오면 이 전이값이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55mV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자, 그럴 때 활동 전압이 이제 개시되어서 발생이 됩니다. 자, 활동 전압이라는 것은 세포막의 전위가 변화된다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분극이 되어 있어요. 안쪽에는 마이너스, 바깥쪽에는 플러스로 세포막을 중심으로 분극이 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가 안정막 전압인데, 자, 세포막의 전위 변화는 Na 플러스가 세포 내로 유입이 되면서 막의 분극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이것이 문턱값에 도달하게 되면 말 그대로 분극 상태가 없어지면서 탈분극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원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재분극, 되돌아가려고 하지만 플러스가 바깥으로 K 플러스가 좀 더 과도하게 유출되는 과분극 현상, 이것을 지나서 안정막 전압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이 상태로요 설명을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야 되겠네요. 자,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은요, 자, 세포 안과 바깥의 전이가 잘 안 보이시죠? 안에는 마이너스, 바깥에는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안정막 전압 상태에서, 자, 인접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되면 Na 플러스 통로가 일단 일부 개방되어서 Na 플러스가 세포 내로 유입되어집니다. 자, 유입된 Na 플러스에 의해서 문턱값에 도달하게 되면 Na 플러스 통로가 완전히 개방되고 Na 플러스의 급격한 세포 내 유입이 되는데 이것을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세포 안의 전이가 한 플러스 30mV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면 세포 안팎의 전이가 다시 어떻게 해요?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 탈분극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전이가 정점을 이루면 K 플러스 통로가 개방이 되면서, 자, K 플러스가 유출이 되죠. 자, 이때 여전히 Na 플러스 통로가 바로 닫히진 않아서 일부 유입될 수는 있겠지만 K 플러스 통로가 많이 개방되기 때문에 세포가 세포 바깥으로 유출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K 플러스의 과도한 유출로 이제 과분극 현상이 생기고요. 자, 이후에 Na 플러스 K 플러스 이온 펌프로 인하여서 안정막 상태로 복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활동 전이의 발생 단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시냅스의 특성을 좀 봅시다. 시냅스는요, 여러 개의 뉴런이 한 개의 뉴런으로 접속하는 집중 현상도 나타나고요. 한 개의 뉴런이 여러 개의 뉴런하고 시냅스를 형성하는 퍼짐 현상도 나타납니다. 자, 가중이라는 것은 흥분이 중첩되어서 시냅스 후 신경세포를 흥분시키는 현상인데, 여기서 시간적 가중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연접 이전 전이가 짧은 시간 간격으로 반복되어서 연접 이후 막에 활동 전이가 유발될 수 있도록 쌓이는 걸 말하고요. 공간적 가중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연접에서 활동 전이가 중첩되어서 연접 이후 막에 활동 전이가 유발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이제 연접 이전 전이가 이게 유발되는 것이 연속적으로 2번 일어나는 것은 시간적인 거고, 자, 연접 자체가 2개 이상인 것은 공간적인 가중이 되는 것이죠. 자, 흥분과 전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문턱값은 활동 전이를 일으키는 최소한의 자극을 말합니다. 자, 실무율의 법칙은 신경세포의 자극에 대해서 최고로 흥분을 나타내거나
나타나지 않거나 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문턱값 이하의 자극에서는 반응이 전혀 없고 문턱값 이상의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걸 의미하죠. 자, 활동 전이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신경세포 자극 시 정상 부위와 자극 부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전기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죠. Na+는 세포 내로 유입됩니다. 신경세포에서 나타나고요. 근육세포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에서 나타납니다. 자, 일반적으로 민마리집 신경섬유는 직경이 작죠. 마리집 신경섬유는 직경이 큽니다. 그리고 마리집에서 전기적인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활동 전이는 이제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에 발생하기가 좀 더 어렵게 됩니다. 자, 신경 전달 속도는요, 1초에 1에서 120mm라 그랬는데, 일단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마리집 신경섬유가 민마리집보다 신경 전달 속도가 더 빠르고요. 직경이 큰 신경이 작은 신경보다 신경 전달 속도가 더 빠릅니다. 자율신경 이전 신경섬유가 이후 신경섬유보다 신경 전달 속도가 더 빠른데, 이전 신경섬유의 직경이 더 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경 생리 파트에 대한 그 요약 특강을 마쳤고요. 이어서 신경계 전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